이 모든 시장의 원흉이 무엇에서 발생을 했는지를 짚어보자라는 거죠. 돈을 많이 풀어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과격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과격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인상되는 금리의 인상분에 맞춰서 주변 국가들도 함께 금리를 끌어올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트리플 A, 안전자산. 우리야 종목을 매수해서 비싸게 팔면 끝나는 사람들이지만 종목을 비싸게 매수해서 그냥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팔면 끝나는 사람이지만 더 큰 자산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무조건 필수 불가결하게 안전자산을 포트 내에 채워두어야 해요. 그냥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1년에 고정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자산이 들어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특히 보험, 연기금, 연금과 기금이죠. 이런 자산을 운용하는 애들은 이들이 끌어안고 있는 고객이 위탁한 돈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워내야 되는 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고 투신사나 혹은 증권사에 자산을 위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위험자산이죠. 즉 손실을 여러분들이 감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위험은 없어요. 안정형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안정형이라고 하는 애들은 무조건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위험자산도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ETF로 모든 포트를 세팅을 해야죠. 지수물을 집어넣거나. 그래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해칭이 들어가야만 해요. 얘들의 입장에선. 그런데 얘들은 얘기가 완전 달라요. 왜? 자, 보험. 여러분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낸 것만큼 돌려받아야 돼요. 물론 건강보험이라던가 일부 환급이 의무가 아닌 보험들도 있죠. 근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낸 만큼 돌려받는 거거든요. 종신보험은 무조건 여러분이 낸 것만큼 이자율을 더해서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만기가 되기 전에 상황이 발생하면은 계약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만기가 되기 전에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낸 것만큼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종신보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객체가 모여서 서로 두레와 조력을 하듯이 갯놀이 하듯이 밀어주고 당겨받고 밀어받고 하면서 보험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대한 자산을 굴리고는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 돈은 고객들한테 다 돌려줘야 되는 돈들이라는 거죠. 그죠? 자, 연금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특정 구간까지 돈을 받지만 일정 구간부터는 받은 것 이상의 것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려주어야 돼요. 기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들어온 것만큼 이자를 더해서 언젠간 주어야 되는데 그 주어야 되는 시점이 뒤에 밀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폰지 사기라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폰지 사기인 거야.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 고객한테 위탁받은 돈은 뭐예요? 자산이에요? 자산이긴 자산인데 무슨 자산이에요? 이거를 부채라고 한다고. 저게 부채란 말이에요. 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채 관리 펀드라고 하죠. 얘들이 운용하는 자산을. 얘들이 그래서 반드시 미국의 안전자산인 AAA 채권을 일정 보유를 해야 하지만 안전자산이니까 어때?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안전자산의 비율이 이만큼이면은 요만큼은 수익률이 높은 다소 안정적이나 신용물로, 안전자산 밑에는 바로 신용물이에요. 이제부터는 신용물 중에서 수익이 높은 것들로 포트를 채워 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분투체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독일에. 그 다음에 이머징 국가들의 채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남유럽 국가들의 채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독일의 채권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같은 비율로 뭐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영국의 길트체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재정이 튼튼하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재정이 튼튼하지 않은 나라가 감세를 하겠다고 하니 그럼 채권을 더 발행해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건,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시장의 채권 발행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어떤 미친놈이 그러면 앞으로 가격 하락할 걸 들고 있겠어. 얘들이 집어 던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이 포트를 잘 봐봐요. 특정 비중이라 그랬지. 내가 분명히 비중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만큼 같이 이것의 비중도 줄어들어야 되고 다른 것의 비중도 다 줄어들어야지 돼요. 근데 이거를 줄이고 나니까 내가 이걸 드랍을 했단 말이야. 채권 가격이 내려와서 내가 드랍하니까 더 내려가는데 다른 놈도 던져서 이만큼까지 내려왔어.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어떻게 돼? 마진콜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놈들도 다 집어 던지겠지? 그죠? 400여 개의 연기금들 중에 320여 개의 연기금이 어떻게 됐어요? 마진콜을 맞는 상황이 됐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집어 던졌겠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집어 던지면서 가격은 박살이 났겠지? 가격이 박살 난다는 건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채권이 그렇게 박살을 나는 것만큼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만큼 다른 것들도 비중을 줄여야 해요. 바꿔 얘기하면 채권 시장에 매수세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단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작은 한 총리의, 그러니까 영국은 항상 그런다. 젊은 놈 하나가 젊은 혈기에 배짱 한번 부렸다가 브렉시트 한번 맞이하게 되고 또 뭣도 모르는 족보도 없는 애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주접 한번 떨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완전 피박을 받지.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리즈 트러스가 쏘아 올린 공 하나가, 작은 공 하나가 전체 시장에 정말로 큰 파장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상황의 기저에는 고금리가 ing 진행 중이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있기 이전에 이미 시장의 내러티브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금리를 2%에 3%에 4%에 금리가 2% 원래 중립금리는 2%였어. 2.5%. 그게 이제 3%대, 3% 중반대, 4%대, 4% 중반대를 넘어서 5% 바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패닉이 온 거란 말이에요. 왜 패닉이 오냐? 여러분 금리가 3%다. 그럼 3%에서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못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버티는 자산이 있고 못 버티는 자산이 있어요. 저것만으로도 유리해지는 게 있고 불리해지는 게 있다고. 그럼 거기 맞춰서 버릴 종목 버리고 받을 종목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식시장에서의 리밸런싱과 그렇게 채권시장에서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포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율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거기서 조율을 해놨더니 4%래 이제는. 그럼 또 팔아야 되겠지. 또 조율해야 되겠지. 4.5%래. 거기만 조율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는 5%가 될지 6%가 될지 모른대. 그냥 골로 간다는 거야 아마. 패닉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영국 문제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미친 척 팔자가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산시장에 자금 경색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기전이에요. 이게 근래 들어서 있었던 2달 동안의 가장 큰 빅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럼 레고랜드도 사실상 단지 국가 지자체의 신뢰도만 짚을 게 아니에요. 물론 신뢰도에 정말 큰 기스가 갔죠. 회복하기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금액적인 면에서는 2020억밖에 되지 않는 돈이에요. 상식적으로 2020억 사고 난 거를 메우겠다고 50조를 투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레고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레고랜드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은 그 이전부터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높아지는 것만큼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리밸런싱을 해나가고 리밸런싱을 하는 것만큼 팔아야 될 것과 또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채권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한전채예요. 한전채가 5.5%의 금리로 채권을 발행했잖아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거 사겠다고 다른 거 다 팔아버렸다고. 그래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한전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야, 5.5%의 연리를 도대체 돈도 못 본 놈들이 어떻게 갚겠다고 돈을 저렇게 발행을 하냐. 한전은 사면 안 된다. 그러고 지금 한전 막 집어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야지. 팬티끈까지 팔아서 사야지. 그럼 한전을.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뒤에 후반부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자금 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원흉은 뭐냐? 금리를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올렸고 어디까지 올릴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앞서 얘기했었던 과도했었던 불안감이, 과도했던 기대가 과도했었던 불안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흉은 과도한 기대치를 갖고 시장에 유입된 많은 투자자들이 반대로 과도한 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우려의 원흉은 뭐냐?
짧은 시간에 금리를 타이트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많이 풀어서 돈이 너무 팽글팽글 돌아서 경기가 너무 좋아. 그것만큼 경기가 좋다고 보장되어 있는 것만큼 금리는 끌어올리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 지표는 계속 좋아지니까 금리는 더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금리가 더 올라가면 자금시장의 경색은 더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은 종목들을 무한 집어 던지고 이 연병을 떨게 될 거니까 금융 위기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때요? 그럴싸해요? 그럴싸하죠. 제가 그럴싸한 얘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그럴싸한 얘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애들이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런 일이 발생해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런 일 발생하게 누구나 다 인지하고 누구나 다 이해하고 누구나 다 그렇구나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고요? 왜? 그거는 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끌어안고 있는 저 기관들이 자신들이 부채로 끌어안아서 언젠가 개헌해야 될 돈을 미리 아무한테 특정 주체한테 돈을 그냥 퍼주고 있다는 건데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월급을 500만 원을 타는데 집에 가시는 길에 500만 원을 길거리에 뿌리고 집에 갔다는 거랑 다를 바 없는 얘기인데요. 그걸 왜 해줘야지 되냐고요. 예? 그러니까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기준이었기 때문에 공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기준이었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기대치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선풍장에서 가장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에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절반의 반의 반도 못 미치는 기준치를 갖고 있다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저녁에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을 모아가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2020년도부터. 결국 그럴 수 있는 종목군들은 몇 가지 원칙이 있죠. 첫째, 가격 전가가 끝나야 된다. 가격 전가를 잘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 가치 미만이어야 된다. 올라가야 할 상승의 롤이 높아야지 된다. 주체의 이탈이 없어야지 된다. 그럴 수 있는 조건들은 또다시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우리나라로 유입되어야 할 자산들과 유출되어야 될 자산들의 구분점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 너무 복잡한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다 했던 이야기고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거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린 게 문제라면서 근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금리를 빨리 올린 거라면서 금리가 올라오면서 조율해야 될 것들의 가격이 다 빠다리가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재정 문제가 발생한 국가들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 화폐 가치가 어떻게 하락을 했어? 유로화가 하락을 하고 엔화가 하락을 하고 파운드화가 하락을 하고 캐나다 달러가 하락을 하고 프랑이 하락을 하고 크로네가 하락을 했지. 그지? 뭐야 인덱스 통화 6개 달러의 흐름을 규정짓는 6개의 통화가 모두 다 하락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반대로 달러는 뭐가 됐겠어요? 강세가 됐겠죠. 원칙적으로는 달러가 약세를 갔어야죠. 그죠?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40%는 1년 동안 푼 돈인데 지난 1년, 2년,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푼 돈이 시중에 돌고 있는 건데 킵되어 있는 거 제외하면 돌고 있는 돈 모두가 다 대부분 2020년도, 21년도에 푼 돈이 돌고 있다고 봐야지 되는 건데요. 그럼 그렇게 돈을 풀었으면 달러가 약세를 가야 되는데 지들은 돈 풀어놓고 나머지 국가들 박살내놓고 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상대적 달러 가치의 상승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달러 가치 상승은 다른 국가들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피폐해주는 기업들이 데미지를 입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선시대는 종목군들 위주로 먼저 하락이 시작됐고 앞으로 더 하락이 남았어요. 그 종목들은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작살나지 않아요. 절대로. 왜? 올라와야 될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구간에 교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폐해진 국가들의 화폐 가치 하락으로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자, 이게 오늘의 핵심인 겁니다. 끝. 원흉은 뭐야? 그러면 시장의 원흉은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달러 가치는 바꿔 이야기하면 돈의 가치는 바꿔 이야기하면 금리네. 그지? 금리라고 하는 건 결국 돈의 가치인 거예요.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는 금리가 상승했다는 거고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달러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재밌죠? 이제 슬슬. 자,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합니까? 조달 비용이 힘든 기업들과 국가들은 허덕허덕거리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앞으로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만큼 엔화, 즉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약세의 구조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채권을 팔아야 되고 채권을 팔 거니까 또 미국채는 하락을 해야 되고, 국채가 하락하는 것만큼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게 되고, 미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니까 다른 국가들도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끌어올려줘야지 되고. 왜냐하면 미국은 안전자산이라 그랬잖아요. 100%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자산이 높은 금리를 쳐주겠다고 하면, 이머징은 위험자산인데 중국은 위험자산인데 이런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이게 더 좋은데 안전자산이고 높은 금리를 주니까.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우리는 금리를 더 쳐줄게. 기준보다 우리가 금리를 좀 더 쳐줄게. 그래서 우리는 6% 줄게. 이러면 그래, 니들이 그렇다고 망할 건 아닌데 위험자산이라 그러면 6% 준다면 4%다. 이거 사야지. 이러면서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같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도. 근데 그 금리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응? 문제는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일본이 금리를 왜 못 끌어올려요? 여러분, 일본이 금리를 왜 못 끌어올립니까? 일본이 지금 부채가 얼만데요? 일본의 채권이 얼만큼이 발행이 되어 있는데, 얼만큼 돈을 풀었는데 그걸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지금 일본이 IMF 통계를 보면요,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63%거든요. 근데 비공식적인 것까지 포함하면은 350%, 거기서 이전에 롤오버는 거 포함하면 500% 육박한다고 보고 있어요. OECD 국가들 중에서 1위란 말이야.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는 얼마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1000조 엔이에요. 1000조 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경이거든요. 1경. 1경이라고 하면 금리가 25베이스 포인트가 올라가고 75베이스 포인트가 올라가면은 얘들은, 여러분, 이자가 1경에 75베이스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자가 75조라는 거예요. 예? 이자를 75조를 개원해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리죠.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은.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 된다고. 그 엔화 약세와 환율로 인해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 돈은 계속 필요하니까 채권, 일본도 미국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미국채 팔아서 환율 방어해야지, 이런 생각하니까 앞으로 더 미국채 가격은 안 좋아지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영국 문제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잖아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트채가 5%대에서 4%대 들어오고 밑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4%대, 4.3%대 올라가서 어저께 밤에 4%대로 떨어졌어요. 이제 얘는 정상이라고 하면 3.8%, 3.5% 언더로 들어와야지 되는데 4%대 아직 머물고 있다고. 이 현상을 보면서 옐런도 한마디를 했죠. 미국 시장에서도 채권 시장의 작은 경색이 보여지고 있다. 대처를 해야 된다. 대처를 하게 될 것이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타 등등등. 지난주 주말 넘어오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게 될 것이다. 그 말 한마디 나오고 거짓말처럼 호주는 10월 초에, 이제 캐나다도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됐고, ECB도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됐고, 뭐 이제 연준도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전체 자산들이 흐름을 바꿔가고 있어요. 왜 흐름을 바꿔가고 있을까?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달러는 더 못 올라요. 조금 더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다가 약세에 가도록 할 수 있어. 인플레도 제가 올해 가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두드러질 거라 그랬잖아요. 현상 벌어지고 있어요, 안 벌어지고 있어요? 5, 6, 7, 8. 이제 10월 달 되면서 11월 달 되면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인플레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인플레 정점은 작년이었잖아. 이미 12월, 1월, 2월, 3월, 4월, 5, 6, 7, 8, 9 이렇게 들어왔잖아.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 이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달러가 더 오르지 못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더 오를 이유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뭐가 줄어들어? 과격한 매도 및 과격한 특정 자산의 매수라든가 과도한
경색은 보여지지 않을 거라고요. 여기서 달러가 슬슬슬슬 그럼으로 인해서 약세의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게임이. 근데 돈은 빨라요. 돈은 이 냄새를 무진장 빨리 맡아요. 제가 그래 돈의 방향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원하고 내 생각대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원하고 시장이 하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 두 개 언제 그어놓은 겁니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1.16 여기서 흔들고 이거 보러 갈 거예요. 파운드화는 분명 10월 초에 파운드화는 저점이 나왔어요. 근데 10월 중순에 금융위기가 온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발상인 거죠. 정작 영국 내에서는 상황 종료가 10월 초에 끝났다고. 이건 그 게임이 끝났다. 상황이 더 발생하기 힘들구나. 시스템 문제가 아니구나. 심리의 영역이지. 심리의 영역인 걸 알았기 때문에 리지스트로스도 나는 사임하지 않겠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말을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요인인 걸 알았으니까. 근데 네가 그 짓거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망가질 수 있니. 넌 내려가라 해서 걔는 내려가게 된 거고. 돈은 그때 저점 이후로 이게 지금 얼마야? 이거 팔자 바꾸는 상승이에요. 이거면은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파운드화가 강세를 돌아갔어. 유로화도 저점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유로화도 볼까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심지어 유로는 9월 말에 나왔어, 저점이. 그죠? 심지어 유로는 9월 말에 나왔어요. 약세를 걷던 화폐들이 강세로 돌아섰다고.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여줬고, 얘는 달러 인덱스에서 비중이 크지 않아요? 유로화가 제일 커요, 55%. 그 다음에 엔화라고. 엔화는 여전히 약세 가도를 걸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강세로 다 돌아갔다고. 엔화의 약세도 끝났어요, 이제. 거의 말미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와요? 달러가 못 가잖아요, 더. 여러분, 종목 차트에서 요 구간에 진짜 제대로 물리죠. 박스 저점입니다. 조금 더 가면 가는구나 하고 따라 붙었다가 못 가고 가는 척 하다가 이러다가 훅 하고 들어오지. 이 차트가 무슨 차트야? 미포조선 차트네. 저 차트가 무슨 차트야? 엔지니어링 차트네. 저 차트가 롯데칠성 차트네. 아니에요? 더 가는구나 하고 잡았다가 아니에요? 더 가는구나 하고 잡았다가 골로 가는 거? 항상 저기서 당한다고. 저게 먹히는 시기에 저게 먹히는 거지. 지금은 저게 먹히는 시기가 아닌데 왜 저기서 따라붙어? 현대차는 어떻고 삼성전자는 어떻고 다 거기서 낚인 거예요. 다 거기서 더 가는구나 하고 개코를 더 가기는 어디를 더 가? 뭐 얼마나 더 가? 지가 말도 안 되는 슈팅을 쳤는데 한 방을 더 갔지. 더 가. 그래서 얼마나 더 가? 계속 가? 가봐 한번 골로 가.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겠다고. 저런 현상이 나오면은 근데 문제는 이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종목 보듯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조를 잘 봐야 된다고. 미쳤다고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 이상을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이러고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시장에서. 여러분, 어제 전방위적인 종목이 올라간 것 같았죠. 그죠? 지난 방송을 한번 쭉 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있나 없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수는 뭐를 보러 가야지 된다? 97.4를 보러 가기 전에 294.5를 보러 가야 된다. 294.5를 넘어가면서부터 시장의 상승폭도는 달라질 거고 294.5를 넘어갈 때는 찢어버리고 올라간다. 97.4도 찢어버리고 올라간다. 97.4를 넘기면서부터 전방위적 종목군들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다. 근데 그 현상이 그대로 벌어졌어요. 정확히 302.5 그리고 307.3에서 4 정도 그리고 지금 프리차이에서 한 6 정도까지는 간헐적인 전방위적 흐름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는 반발하는 애들의 반발 탄력도는 떨어져요. 근데 가다가 못 가서 막 이렇게 됐던 애들이 다시 가야 되는 애들의 속도는 무지하게 빨라질 거라고. 그런 것들을 매입해 놔야 되겠지. 그죠? 근데 그게 뭘까? 그리고 거기에 주축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환율 하락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베팅을 해야지 됩니다. 세상이 뒤집어서 반쪽이 난다고 해도 거기에 베팅을 해야지 돼요. 돈 냄새 빨리 맡는 놈들은 어저께 이미 먼지거리를 했어요.
환율 하락 관련된 종목군들을 무지하게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어요. 환율 하락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항공주가 있겠죠. 항공주 어제 반발, 엊그제부터 얘 언제부터 자리 잡고 이거 아니구나 하고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까? 그래서 돈 냄새는 돈이 기가 막히게 만든다니까. 그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뭐 계약을 따내고 실적 어쩌고, 그거 다 후행적인 얘기야. 실적이 지금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10년치 실적 땡겨와서 미래가치 땡겨와서 반영하고 주가로 반영한 애들을 왜 죽은 자식 불알을 만지고 있어? 답도 안 나오는 거야. 무슨 실적 얘기라고. 실적이 먹혀 들어간 애한테 실적 얘기를 해야지. 연속 실적 얘기도 앞으로의 실적을 땡겨와서 미래가치로 반영할 수 있는 애들한테서 실적 얘기를 해야지. 이미 다 반영하고 죽는 것들 들어가서 무슨 실적 얘기를 하고 있어. 답도 안 나오는 얘기지. 그지? 예. 뭐 대표적으로 또 뭐 있어요? 항공주 말고 자산주들이 있겠지. 풍산은 너무 익숙하죠. 고려관 있겠지. 이제 해운주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종목 중에 뭐가 있어요? 제일제당이 있겠지. 그지? 모양이 다른 이유는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단지 그냥 누가 좋다고 해서 잠깐 움직이는, 그거는 그냥 이거 말고 다른 종목 우리 지금 포트에 너무 많이 포함돼서 제가 더 말씀 못 드려요. 저희는 분리해서 가져가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랑 유튜브에 드리는 거랑 방송에 드리는 거랑 우리 가져가는 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 근데 핵심 종목군들은 더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고. 우리가 안 갖고 있는 것 중에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어제 무지막지하게 환율 하락과 관련된 종목군들로의 배팅이 들어갔던 거예요. 메이저들은. 개인들은 이제 게임주 무슨 또 뭐 2차 전지, 자동차. 자동차도 뭐 어느 부분에서는 혜택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정유도 거기에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거고, 뭐 배터리, 무슨 배터리. 제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료화되어 있는 종목들은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매수 집어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용기예요. 팔아야 할 때 팔아야지. 팔고 싶을 때는 못 팔아요. 사야 할 때 사야지. 사고 싶을 때 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야 할 때 사야 된다고. 팔아야 할 때 팔아야 되고. 사야 할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안 들었잖아요. 내 이야기를. 근데 지금도 그 현상은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구간에선 안 듣는다고. 왜? 당장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익 내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 샀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벌면 뭐해? 그만큼을 또 까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벌고 내가 안 까먹을게. 차라리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네가 주는 거 난 안 벌고 그렇게 까먹지도 않을게. 왜? 체리피킹을 할 수 없어요.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매매의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도 기준이 먹혀 들어가는 우상향 구간에서는 뭘 해도 계속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기준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구간에서 뭘 하든 간에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손실만 커지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안 먹어. 난 그 집한테는 주지도 않을 거야. 대신 난 반드시 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모아가야지 돼. 그래서 미포는 2년 동안 상승을 한 거고 삼성전자는 2년 동안 하락을 한 거예요. 이게 그 많은 수급의 원리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주축을 이루는 수급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 안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정립해야지 돼요. 지금 환율? 여러분 진짜 무서워질 거예요. 왜 무서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침 시황에 써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에 돈을 갖고 들어와요. 얼마를 갖고 들어오냐 하면 1조를 가지고 들어와요. 1달러도 아니고 1달러로 환산을 해도 1달러를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1,100원을 준대. 1,200원을 준대. 1달러를 갖고. 근데 지금은 1달러를 환전을 하면은 1,420원을 줘요. 그러면 똑같이 달러 들고 있다가 1,200원 줄 때 환전하고 들어올 거예요? 아니면 지금 환전하고 들어올 거예요? 원래 근데 이 흐름은 1,300 언더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정확히 8월 달부터 시작해 또 상황 발생하면서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화폐들의 약세가 보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한 구간,
과도한 구간, 그러니까 슈팅 구간,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비정상 구간이라고. 지금은 비정상 구간에서 과도한 구간으로, 과도한 구간에서 정상으로의 회귀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요 이제는.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메이저의 입장에선 더 같은 금액을 갖고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구간에 돈이 유입돼야 된다고. 근데 그게 벌써 유로화도 저점이었지. 그러니까 유입되면서 저렇게 상승이 나간 거죠. 유로화도 아까. 파운드화는 말도 안 되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영국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해. 에? 사야죠. 남들 집어던지고 공포라고 할 때 준비되어 있는 돈들은 저기서 다른 거 팔아서라도 산다고.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라도 떨어진 파운드화를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하는 건 이건데 이걸 안 하는 건 바보짓인 거지. 근데 거기서 세상이 망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게 한심해요, 안 한심해요? 아직도 금융위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럴싸한 이야기들도 듣지 말라는 거야, 내가 그런 이야기들은. 모든 주식 전문가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식을 하려고는 경제를 알아야 돼요. 경제 전문가는 주식을 잘 못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학 박사가 주식을 갖고 답을 못 내는 이유는 그거예요. 경제를 하는 사람은 주식을 할 수 없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도 경제를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 두 가지를 적절히 아우를 수 있어야지 된다고. 그 짓거리를 나는 15년간 해온 사람이에요. 일거수일투족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2009년, 2004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다 읊을 수 있다고. 선물은 3개월이 지나면, 옵션은 한 달이 지나면 차트가 없어져 버리죠. 난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독한 놈이라고. 나 시장에서 잃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코스피 눈깔 빼버리려고 작정하고 달겨드는 놈이란 말이야. 나는 그래 답을 내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렇게 해서 답을 낼 수 있다는 걸 들으려 하는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다시 환율 얘기로 넘어와서 그러면 결국 파운드화도 유로화도 싸졌기 때문에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원화는 어떻게 했냐고요. 이제 원화는 원화 기준으로 약세, 강세잖아요. 그럼 원화 강세가 이어지기 전에 약세 구간에서 달러는 더 유입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아주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론 하나를 끌어와야지 됩니다. 돈이 유입되는 초기에는 뭐를 한다 그랬죠? 비싼 걸 매수를 해야지 돼요. 비싼 걸 매집을 해야지 된다고. 비싼 걸 매수해야 되니까 당연히 시가상위와 전방위적 흐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비싼 걸 매수한다는 건 반드시 선물 매수를 포함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야 아직은 불확실해요. 아직은 금리를 어떻게 조율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불확실해. 하지만 1년, 2년 후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3년 후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5년 후라고 하면은 얘기는 더 달라지게 됩니다. 애당초 그러니까 구축하고자 하는 환경에 대한 그 개념머리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날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석 달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야 지금부터 2년 후에 이것들이 어떻게 될까를 판단하고 있는 놈들은 보고자 하는 그 개념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앞으로 장기간에 거쳐서 유입될 돈들이 무엇을 보기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시세 난 걸 보려고 할까요? 시세 안 난 걸 보려고 하겠죠. 근데 거기서 더 유리한 게 뭘까? 그러면 딱 외국인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봐봐요. 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하나 있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그럼 몰려 들어가서 많이 있는 거 우리가 올려줘봐야 우르르 팔고 나갈 거 아니야.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사줍니까? 지수를 어느 정도 조율하기 위한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에서 매수는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세는 못 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걸 매수해야지 돼요? 죽어도 사람들이 매수하기 힘든 걸 매수를 해야지 될 거예요. 꺼려지는 걸 매수해야지 될 거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상방 보려고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1대 3.5비율이라 그랬잖아. 그지? 하방을 다 보고 있잖아. 하방은 나갈 수가 없다는 건 답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네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뭘 봐야지 될까?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시세 난 것들 다 빼고 잘하지만 시세가 안 난 걸 봐야 되겠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웬만큼 다 선반영이 됐어요. 태조 이방원이니 뭐니 하면서. 그지? 그 안에서 시세 안 난 것들은, 즉 잘 하는 것과 잘 해야 할 것과 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세가 안 난 것들은 매집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가세해서 환율에 대한 도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더 유리함을 보장받을 수 있겠지. 근데 당장 뭐가 있어요? 지금 몇 월이에요? 10월 말이에요. 다음 달 11월이에요. 12월, 1월 되면 뭐 봐야지 됩니까? 배당 봐야 되겠죠. 남들이 다 배당 보겠다고 하는 그때 배당 볼 거예요? 아니지.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배당주를 사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서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서 거기다 팔고 나가는 거예요. 배당을 받을 거면은 애저녁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배당락 들어오는 거 먹고 머금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달에 배당 수익도 보고 시세 차익도 보고 하는 거고. 우리처럼. 작년에 우리 배당 수익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 반 가족분들 전원. 근데 올해는 내가 약속을 했지. 올해는 배당 수익을 그때보다 더 높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조사했어요. 저희 반 가족분들한테. 여러분 포트내에 있는 종목분들이 전 종목에서 배당 나오는 걸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었다고. 야금야금 나오는 배당이 황당해요. 우리가 시가 배당률 4에서 6%에 포커스 맞췄거든요. 작년도에 제가. 올해는 배당률 6에서 한 8, 9%에 포커스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도 쏠쏠할 거고 배당락 이후에 흐름 잡고 보정하고 시세 차익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중요한 거는 그걸 보겠다는 사람들이 볼 때 보는 게 아니에요. 보기 전부터 봐야지. 미리미리 봐야지. 미리미리. 예측의 영역이 아니죠. 왜 예측의 영역이 아니야? 누가 미리 보고 있어요? 주체가 미리 보고 있잖아요. 돈이 미리 냄새를 맡고 방향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미리 보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야죠. 이걸 추종해야지. 다수의 생각을 왜 추종합니까? 그러니까 블루베리 농가가 망가지고 파인애플 농가가 망가지고 수박 농가가 망가지고 도루묵 하겠다고 했었던 어민들이 말짱 도루묵 되고 아사이베리 하겠다는 농민들이 아사리베리 때문에 망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전국이 치킨거리도 아니고 무슨 놈이 치킨집이 그렇게 많더니 삼겹살집이 그렇게 많더니 요즘은 삼겹살집도 제대로 된 삼겹살집 찾아보기 힘드네. 다수가 보는 방향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과 서양과 고금 예나 지금이나 모두 다 늘 그래 왔습니다. 지금은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변동이 들어갔잖아요. 역대급 변동이 들어간 것만큼 역대급 변화가 나와야 되는 구간이라고요. 물론 지금 지수는 어느 정도의 보존 구간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시가 상위가 지수 끌어올렸고 얘들은 이제 못 가잖아. 얼마나 큰 비중이에요 저게. 응? 얼마나 덩어리 같고. 그러니까 중소형 중대형 종목군들이 끌고 올라와서 얘들의 시가총액 합이 뛰어넘으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급 유입도 필요하다고. 내리는 것과 올라가는 것의 합이 내리는 게 월등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지수를 끌어올리긴 힘들죠. 하지만 얘들도 등락을 번복하면서 움직이니까 지금보다 높은 구간의 반발은 들어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기까지의 흐름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특정 구간에서 내리는 것과 오르는 것의 교차가 이루어져야지 되겠죠. 그럼 지수는 그때부터 완만하게 올라가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완만하게 올라가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완만하게 올라가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야. 또 내가 오늘 다 풀어줄게요. 내가 다 풀어줄게. 그냥 요즘 사는 것도 재미없고 그냥 다 접어버리고 싶어. 사는 것도 그런 마인드로 내가 풀어주겠다 이거야. 자, 내가 쫙 지금 차트를 뒤로 당기니까 안 보였던 선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다시 해봅시다. 자, 여기선 보이지 않는데 뒤로 가면 파란색 선이 나왔다. 그죠? 잘 봐봐요. 잘 봐봐. 저게 무엇인지 어떤 기준인지 메커니즘 묻지 말아요. 설명하려면 6시간 걸리는 얘기니까. 건드리면 정보 벗겨요. 그죠? 건드렸더니 정보 벗겼어요. 여기는 벗기고 나서 이제 유럽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었으니까 못 갔던 거지. 건드렸죠. 건드리고 정보 벗겼죠. 그죠?
자, 건드리고 들어왔지. 여기선 또 팬데믹이었잖아요, 상황이. 그죠? 임계점까지 다시 들어왔고, 어쨌든 건드리고 내려갔잖아. 전고 벗겼죠. 자, 여기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내려가도 올라와서 전고 벗기고 갈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자, 지금 10시 19분 빵빵 초부터 시작해서 47초까지 이 중요한 내용을 본설한 거 보지 못한 사람의 수익률은 이제 벤츠를 살 때 말도 안 되는 C클래스 깡통을 사느냐, 아니면 마이바흐 프로를 사느냐를 결정짓게 되겠지. 그죠? 저 지방 딸이 어떻게 뭐 집 하나 샀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막 벌레 나오고 뭐 벽 뜯어봤더니 똥 나오고 무슨 똥 냄새 나서 천장 갔더니 똥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저걸 알고 있는 사람은 한남동에 집을 살 것이고 못해도 잠실에 집을 살 것이고 서초구나 잠실에 집을 살 것이고 저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금 현실 속에서 계속 만족을 하면 살아야 되는 거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하지 않는다. 중요한 정보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정보는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명을 드렸냐 하면 앞으로 바뀌게 될 환경을 설명드렸어요. 앞으로 바뀌게 될 환경이 그리고 바꾸려 움직이고 있는 힘, 환경을 바꾸려 움직이려 하는 힘이 어떠한 연유에서 흐름을 바꾸려 하는지. 달러 강세가 모든 것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으니 달러를 약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팀 레이트가 지난주에 금리 인상은 늦춰질 것이다 얘기했던 거고, 샌프란시스코 메리데일 연은 총재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 거짓부렁처럼 이번 주에 발표하는 금리를 조율했었던 모든 국가들은 다 금리 인상폭을 75베이스 포인트에서 50베이스 포인트로, 또 ECB도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앞으로 속도를 늦춰갈 수 있을 거라는 뉘앙스를 풍겼던 이유는 그들만 알고 있고 우리는 모르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손절을 하신 분이 계시냐, 하방을 보신 분이 계시냐. 저희는 손절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손절이 없었고 저희는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시각으로는 물타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계속 청산을 하면서 다시 사고, 청산을 하면서 다시 사고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단지 물타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 리더스 투자를 청산을 했고, 안 본다 그랬죠? 얘는 들어왔죠. 이제 우리 청산가 언더로 들어왔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임계선 언더로 이제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더 들어와야죠. 더 들어와서 자리 잡아도 못 봐. 네, 슈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슈팅 들어간 거, 피날레 친 거에 대한 보정은 끝내야 됩니다. 가격으로 보정을 하거나 혹은 시간으로 보정을 해야지 될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가격과 시간의 두 가지 조정의 성향을 다 갖고 움직여줘야지 될 거고, 고로 이런 애들은 지금 보면 안 된다. 매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던지는 물량 받지 말라고. 우리가 그걸 잡아 찍었습니까? 걸어놓고 매도했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 여기 들어간 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매매를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매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도 되는 것만 같이 매매를 해요. 뭘 매매하냐? 지수물을 매매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제가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조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던졌더니 내려가더라고. 내려가더라고. 갖고 있는 거 한 3분의 1 정도만 청산했어요 지금. 근데, 기본 베이스 물량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제가 9월 들어가지고 9월 달부터 10월 중순까지 하루 1000씩 거의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매입을 해왔거든요. 계속 매집을 했고, 거의 피크였죠. 여기서는 뭐 패티금까지 팔아서 제가 매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하단부에서 매수한 금액만큼은 이제 올라간 거에서 일부 정리를 했는데, 저걸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제가 가족분들, 그제 뭐를 보여드렸냐면, 장중에
뚫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감이 되게 팽배할 때 어떤 그런 구간에서 한쪽으로, 그러니까 사자와 팔자의 그 합을 이루고 있는 구간에서 어느 한쪽에 힘이 빡 하고 실리게 되면은 그 한쪽이 빠그라지면서 펑 하고 튀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펑 하고 튀는 흐름이 나온다고. 그래서 앞에서 깨작깨작 넘겨야 되는데 앞에서 깨작깨작 거리고 있더라고. 깨작깨작 거리고 있어가지고 저기서 제가 한번 한 200계약 정도 땡겼거든요. 뻐벅치고 올라가서 튀어버리더라고. 올라오자마자 팔았지 나는. 목적은 수익이 아니니까. 뚫어주고 올라가고.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그렇지 않나? 뚫어주고 올라가고. 뭐 올라가는 구간에서 지지하고 볼 것들 다 보고. 위클리 만기였잖아요. 이제 보정 들어오고. 보정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날 어제 흐름 나온 거고. 오늘은 어제 올라간 거에 대한 보정 들어오는 구간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힘이 실려야 되는 구간이 있다고요. 제가 그 수치와 구멍을 본다는 건 메이저도 그걸 보고 있겠죠. 근데 우리 시장에서 환시장에서도 그렇고 전체 자산 구조에서 지금 뭐가 한 방 들어와 줘야지 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보정이 끝난 이후에 힘이 한번 실리면은 이런 흐름이 나간다고. 또 제가 여기서 하단에서 위로 올라오면서부터 뭐라 그랬죠? 손절하지 못하게 끌어올릴 거라 그랬죠. 여기서 하방 선물 매도, 선물 매도, 그다음에 뭐 인버스, 하다못해 뭐 풋 계속 롤오면서 주선 매도, 이거 손절 못해요. 올라가면 들어오거든. 들어와서 시작해서 또 올라가고, 올라오면 들어오고, 올라가다가 들어오고, 기대치 심어주고 내일 내려갈 것처럼 하다가 갭 띄어서 올라가고, 올라갔다 들어오고, 그러다 또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 이렇게 손절 못하게 끌어올려야지 돼요. 언제까지? 얘들이 손절할 때까지. 최대한 열받게. 그래서 지난 방송 제목들을 봐봐요. 전 이 방송 제목을 보면은 답이 나와 있잖아요. 방송 제목에도. 잠깐만요. 분명히 제가 공개를 해드렸어요. 걱정이 클수록 걱정하는 이가 많을수록 위로하게 될 것. 그죠? 걱정하는 이가 많을수록 위로하게 될 것. 누가 뭐래도 몰아가요. 뭐하가요. 흔들며 다들 그렇게 올라간다. 뜨거운 미도도 깨물듯 상승하는 시장이다. 뜨거운 미도도 깨물어 봤죠.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게 끌어올린다고요. 조심스럽게 끌어올리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하방에 대한 기대치를 자꾸 키워가요. 올라가면 던져야지, 올라가면 던져야지. 그런 물량이 많고 그 집착이 크면 클수록 지수는 계속 끌어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정 이상의 하락을 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눌림 주는 구간에서 봐야 될 것들 모아가고, 좀 더 내려오면 어때? 내려오면 좀 더 싸게 사는 거고, 올라가서 비싸다고 해봐야 지가 여기까지 올라갈 건데 여기가 비싼 가격이에요? 여기보단 비싼 가격이겠지. 지금 그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0% 먹고 20% 먹겠다고 그냥 뭐 단타 치고 뭐하고.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 올라가겠다고 그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여기까지 와갖고 조율을 끝내고 있는 그 구간에서 여기서 매일매일 올라가는 거. 저 아까 리더스 같은 거 봐봐요. 그 꼭대기에서 매수를 하고. 부스타도 마찬가지예요. 부스타 같은 거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장중에 리딩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가격 매 수가하고 매 도가하고 손절가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방송 종목은 당연히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급적 그게 뭐 빨리 되든 늦게 되든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애들은 알고 있는 사람은 잘 정리를 했겠지. 모르는 사람은 달라붙는다고요. 달라붙은 물량이기 때문에 그 물량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 이모작하기 위해서 매집을 다시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난 방송에서 월요일날 우리도 리더스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덩어리가 커지잖아요. 야, 이게 덩어리가 커지면 아주 재밌어져요. 성신양이 같은 것들 봐봐요. 지금 사실 성신양이 다시 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보지.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매집해서 올라가는 구간에 청산했죠. 까치밥 더 줬죠. 들어오죠. 안 산다 그랬죠. 못 산다 그랬죠. 들어왔죠. 안 본다 그랬죠. 여기 들어와도 반발은 들어오는 안 본다고.
켜켜이 매물이라 안 돼요. 사실 환율 하락 수혜라고 하면은 그 중심에 하이트 진로 같은 것들도 있어요. 볼래요? 이거 가나 안 가나? 볼까요? 얘는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도 더 갈 수 있었어요. 여기서도 더 갈 수 있었고 KTNG도 같은 이유에서 가는 거거든요. 이건 개인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 안 보거든 KTNG는. 근데 우리 여기서 KTNG를 봐야 되나 고민하다가 KTNG를 못 봤어요. 우리는 놓쳤다고 사실. 이러면 나도 못 사요 사실. 놓치면 못 사. 예전에 JVM을 두고 가족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JVM을 두고 저기서 이 무방에는 들었지만 우리는 안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격 재고 있습니다 하는데 튀었어. 근데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튀었는데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진 거야.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서 못 보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고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무방이랑 다른 데서 다 주고 무방 줬으니까 우리는 못 먹고 후반부에 조금 먹고 안 보고 있다고 지금 또 그냥 기본 물량만 조금 뭐 이렇게 뭐 있어 그런 건 더 이상 얘기는 못해. 네. 그 구조가 있다고요. 어느 정도가 어디서 어떻게 중첩이 돼서 갈 수 있고 못 가고의 개념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올라온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 하락 수혜니 뭐니 이런 것들도 생각을 잘 해봐야지 돼요. 대중이 얼만큼 들어가 있나 안 있나를 봐야 된다고. 기대가 있는 것보다 걱정이 있는 종목을 봐야 돼요. 지금은 재무제표가 작살난 애를 다시 봐야지 돼요.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진다, 지금도 안 좋다, 박살날 거다. 그 말이 많은 애를 봐야 된다고. 하지만 시세난 종목은 보면 안 돼요. 지금 어떤 거랑 똑같은 맥락이냐면 제가 두산을 그리고 HMM 같은 거를 이 구간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다들 욕할 때 재무제표 작살난 애를 봐야 됩니다. 성신양에도 같은 맥락이었거든요. 사실 저기 한국 맥널티라는 게 있어요. 한국 맥널티. 예. 저 때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거를 또 비중을 적절히 맞춰서 하니까 한 분이 또 많이 샀었어 그때. 근데 결국 흐름이 나와버렸거든요. 우린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는 건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때 이후로 볼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시세를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뽑아냈는지 그리고 임계점으로 볼 수 있는 기간과 높이가 어딘지를 잘 이해하고 어떤 종목은 400%를 상승을 했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시세인 게 있는 거고요. 어떤 건 200%까지만 올라갔지만 대시세를 끝나고 더 이상 못 본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종목은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개념이 아니지. 800%, 1000%, 2000% 올라와서 올라가는 애들이 더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밑에서 기고 있는 애들이 앞으로 갈 날이 얼마나 창창한데 세상에 지금 여기서 20%, 20%, 30% 먹겠다는 거 얘기하고 있지. 저기 올라가서 팔 것들을 모아가야지. 그게 힘든 거잖아요. 시간이 걸리고 안 될 것 같고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고. 근데 원론적으로 메이저는 그거 보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그죠? 정리해 볼게요. 시장은 여러모로 우려스럽고 공포스러운 말들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 실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경기와 관련된 부분, 경기 관련된 것도 어제 그제 방송에서 다 짚어드렸죠, 그죠? 경기는 이렇게 움직일 때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경기의 저점보다 주가의 저가가 선행을 한다고. 바꿔 얘기하면 주가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주가는 이제 이러고 막 올라가야 될 텐데 올라가는 동안에도 경기는 안 좋다는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좋구나,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는구나, 거기는 주가가 여기 올라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좋구나, 경기가 이제 투자할 만해 라고 하는 그 자리는 이미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온 자리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자리가 돼버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에 다 낚이고 그 고점에 다 물린 거지. 그러고 나서 경기가 한창 좋다가 또 안 좋아진다고요. 그게 섹터의 경기가 됐든 시대의 경기가 됐든 어느 한 종목과 그룹의 경기가 됐던 어느 지역의 경기가 됐던 같은 맥락이라고. 근데 지금 가장 큰 시대의 경기가 웨이브를 맞이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3년, 5년, 그리고 8년, 10년을 상승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종목군들의 상승이 들어오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매일 불안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보다 투자가 유리한 구간이라는 걸 지난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 매매도 좋지만 투자를 하셔야지 돼요. 시중에 돈이 씨가 말랐는데 무슨 투자를 하냐고? 그러니까 걔들 생각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맞았냐고. 그게 맞아가지고 다들 그 고점에 송도에 집을 산 거예요? 그게 맞아가지고 그 고점에 슈퍼사이클 외치면서 3점부터 시작해서 카카오니 뭐 이런 거 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손절하고 또 사고 물리고를 반복한 거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기전을 다 설명드렸잖아요. 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문제를 고쳐나가기 시작을 했고, 원인이 무엇이다를 파악해서 수정해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냄새 맡은 애들은 거기에 베팅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 그지? 경기는 안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소프트 패치지. 지금보다 둔화가 되는 거죠. 침체로 가서 나락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특정 섹터는 진짜 안 좋아 보이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경기에서. 근데 중국과 경합 벌리는 기업들 보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맥락이에요. 무슨 중국이 공동 부유를 해서, 아니 까놓고 얘기했고 중국 전기와 관련돼 갖고 저만큼 시험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적어드렸잖아요. 문제되는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됐고, 똑같아요. 이제 쟤들은 공동 부유를 하고 독재를 했기 때문에 무서워지는 거야. 독재를 했기 때문에 태클 거운 놈이 없어지는 거고, 독재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론이 생기고 반감이 생기고 저항 세력이 생긴다는 쿠데타거든요. 그러려면 잠재워 줘야지 돼요. 잠재워 주려면 돈을 벌게 해줘야지 돼. 그러려면 성장성을 보장해 줘야지 됩니다. 있는 놈을 까내려서 나눠주든 아니면 공장을 돌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든. 중국도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할 거라고. 근데 걔들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수혜를 본다는 생각을 한다고요? 정말 답 없는 이야기죠. 그거는. 정말 답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라고. 이제 새 수를 새 푸대에 담는다고 생각하고 새 판을 짜야 된다는 그 개념을 이해해야지 돼요. 이미 우리야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매집을 해오고 매매를 해왔던 사람들이고, 이미 주체들도 그걸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고, 아직도 똑같은 이론에 의해서 시장을 보고자 하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뀌는 것들에 대한, 이 구간에서 바뀌는 것들에 대한 베팅을 모아가기 시작한다면 지금부터 3년, 5년, 8년, 10년이 지난 후에는 이거 무슨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은 것들이 정상 구간을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피날레를 알렸고, 저 그림을 그대로 뒤집어서 정상 구간에 들어올 수 있는 흐름 언더로 과도함과 과도함 이상의 과격한 하방 피날레를 알렸다고요. 걔들이 정상으로 올라오는 구간까지만 본다고 해도 지금보다 높은 값이 나올 것인데, 이미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간이 여기이고 갔다가 왔다가 반복하고 이랬던 애들이 언더로 빠졌어. 정상으로 들어왔어. 얘들은 이제 시세를 내고 시세 위로 피날레까지 보내줘야지 된다고요. 말이 필요가 없는 구간이에요. 너는 던져라, 나는 산다. 너는 사라, 나는 오늘 팔고 나간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즉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야 할 것들을 사야 할 때예요. 그리고 팔아야 할 때 팔면 됩니다. 사야 할 때 사서 일부를 사고 일부를 되팔고 일부를 다시 사고 일부를 되팔고 일부를 사고 되팔고를 하면서 팔아야 할 때 갖고 있는 모든 물량들을 다 팔고 나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갈 수 있다고 하면 또 사서 또 가는 거고, 아니면 드랍하는 거고. 포트를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손절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요. 손절을 한다고 해도 대안이 있었을 것이고,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쯤 불안감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TN에서는 뭐 하방이라던가 이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초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먹혀 들어갈 거라고. 근데 조금 안다는 생각, 본인이 좀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한테 잘 먹혀 들어가는 내용들은 금융 위기가 온다, 무슨 뭐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상황이 발생을 한다, 파생 시장에서의 문제가 뭐 전체 시장으로 전이가 된다, 금융 시장에 새로운 단초가 발생을 했다, 무슨 뭐 ELS 때문에 무슨 뭐가 하락을 한다, 뭐 증폭 효과 뭐다, 온갖 있어 보이는 말들 다 나오고 있는데 그조차도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다 들어봤어요,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도대체 뭘 갖고 하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근데 답이 안 나온 얘기예요. 뭐 아무튼 남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거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뭘 보면 되느냐? 무엇을 보면 되느냐? 답 나왔죠, 그죠? 주체들이 어제부터 뭘 하고 있는지도 다 검증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해야지 됩니까? 뭐 하셔야지 돼요? 근데 이게 쉽게 하지 못할 거라고요. 이해를 했다고 해서 보여지는 현상에 현혹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또 현혹되실 거라고요. 맥널틴 이거 사라는 거 아니에요. 보지 마세요. 또 현혹되실 거라고. 현혹되지 마세요. 기준을 잘 세워서 가시고, 제가 항상 뭐 시황이나 오후 방송에서,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좋고, 지금 우리랑 같이 그냥 매집해 가셔도 좋아요. 답은 따박따박 나와요. 다만 잠깐만요. 지금 방 안에 신규 가족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잠깐만요. 네, 현혹과 올라가는 수치에 현혹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이야기가 현실성 가득한 말씀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분들은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슴에 멍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을 와닿게 받아들였다는 거는 가슴에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멍이 든 분들은 이제부터는 답을 내야지 돼요. 말씀만이라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수익 내고 잘 되시기를 제가 응원을 할게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2020년도, 21년도에. 근데 그 원흉이 뭔 줄 알아요? 이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저기서 강압적인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한 인위적인 푸시가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걸 빼면, 우는 애한테 사탕을 하나 준 다음에 사탕을 물면은 뺨짝이를 한 대 때리고, 사탕을 뺏으면 애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아시아계 자금 중에서 어떤 놈들이 그 작업을 한 거야. 그냥 그것까지만 더 깊이는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대응을 해주질 말았어야지 돼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물론 우리도 취할 수 있는 변동성은 취했다만, 저 때는 얘기해봐야 먹히지 않아요. 이제 와서는 한 말들이 맞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들어오기로 한 것들 다 들어왔는데 무슨 뭘.
아니 그리고 이거 뭐 다 내려와가지고 내가 이걸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만 이 반발값 잡고 있고 리턴값 잡고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손절을 하더라고. 내가 그게 안타까워서 카카오그룹 주 반발값들 알려드린 거예요. 그것까지 그냥 갖고 있다 거기서 팬 다음에 나가서 다른 거 보라고. 응? 이런 것들도 야 그거 좋다고 난리들 치니 여기 들어와서 조금 올라왔다 내려오니까 다들 난리가 나더라고. 아니 아니라고 이제는 리턴 값이 있으니까 놔두고 거기 올라가면 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긴 팔아야 된다고. 근데 이거 또 잡고 있네 여기서. 조금 가는 척하고 좀 까치밥 주는 척하겠지만 이내 들어와 버리면은 그때는 생각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는 다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를 넘어서 간다고 진짜로 아이고 박수 쳐주세요. 저게 가면은 우리 종목 중에서 점상 7방 들어간다. 응? 이게 이러고 가겠다고 하면 우리 종목에서 점상 7방 들어가. 바꿔 얘기하면 이런 애들이 내려갔다 다시 갈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가는 애가 나오면 더 가는 애가 나지 덜 가는 애가 나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몇 프로가 났습니까? 100% 났죠. 그죠? 100% 수익이 100%. 100% 수익 내고 항상 2, 3년 쉬었어요. 삼전은. 100% 수익 나고 100%라고 쳐. 100%가 채 안 되지만 제가 100% 수익을 낼 동안 우리는 뭘 했냐면은 대한조선 80% 130% 두 번 먹었죠. 그죠? 대한조선 80% 이거 800원이에요. 우리 최초 단가 700원 800원이야. STX 저기서 두 번 빨아먹었죠. STX 두 번 빨아먹었죠. STX 빨아먹고 STX 빨아먹은 다음에 뭐였습니까? STX 엔진 갖고 빨아먹었죠. 엔진 갖고 빨아먹었지. 뭐 그 다음부터 뭐 말할 게 뭐가 있어. 다. 이 MTN에서만 먹은 것만 보면은 두산 인프라코어도 남들 두산 인프라코어도 얼마나 높은 줄 알아요? 현대두산이지 지금. 두산 인프라도 두산 인프라 우리 이거 다 빨아먹었거든요. 메타가 두산 얼마에 팔았냐면 두산 인프라코 1,800원에서 17,500원이에요. 우린 야발이 없다니까. 1,800원 매수해서 17,500원 청산이라고. 가산 10%라고 써 있었던 거는 추가한 물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원 구간에 여기 올라온 구간에서도 1,800원 평단에서부터 두산 인프라 17,500원까지 쫙 빨아먹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우리가 이거를 기업 합병 분할했잖아요. 여기서 합병 분할했잖아요. 자 두산 인프라를 다 팔아서 두산중공업 사라 그랬어요. 근데 뭔가 게시판과 방송에서 두산중공업을 팔아서 두산 인프라를 사야 된다는 거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두산중공업을 팔아서 이걸 사야 되는지. 아니 이건 뻔한 거야. 앞으로 인수된 다음에 나와야 될 거는.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애들은요. 감자 떠야지 되고요. 유중해야지 되고요. 작살날 거 다 작살나고 재정제표 그지 개박살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그때 봐야 된다고. 근데 감자 나왔죠. 거짓말처럼. 유상증자 나왔죠. 거짓말처럼. 아직 근데 사람들 다 안 빠져나갔죠. 이전보다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너덜너덜너덜해서 넉마가 되면 그때 가서 움직인다고. 이런 애들이. 이런 것들 너덜너덜 넉마가 돼서 사람들 더 이상 안 보는 구간에서 움직인 거예요. 100%가 나오고 200%가 나오고 한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 13,000원에서 25,000원에 89% 먹고 나왔어요. 미포조선 100% 넘어간 건 더 얘기할 필요 없을 거고. SX 엔진은 80% 140% 먹었지. 두 번. 대한조선도 50% 먹고 80% 먹고 나눠 먹었지. KCC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도하 엔지니어링이니 GS 글로벌이니 굵직한 수익들 많아요.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나는 궁금한 거야. 왜 자랑을 해야 됩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가입시키고 그거 해야 되는 때가 따로 있어요. 그거 해야 되는 때가 따로 있어요. 좋은 구간에서 그거 하면은 내가 잠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눈앞에 있는 큰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그거에 반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믿음은 불신으로 바뀐다고. 저는 의심을 신뢰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이미 믿음이 불신으로 바뀐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뭘 한다고 해도 그 레벨대에서 계속 맴돌 수밖에 없어요. 팩트라고 이거는. 하지만 맞나? 가게 될까?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놈이? 지금 내가
이 정도 손실과 이 정도 금액을 갖고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확신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팩트가 그렇다라는 걸 전달해주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약간의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확신만 가지면 저런 분들이 오리콘 같은 거 밑에 사가지고 남들 아니라고 할 때 사가지고 대박을 내는 거라고. 이런 구간에서 먹은 게 있기 때문에 팔라고 할 때 파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저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수는 어때요? 다수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따라 붙는 거예요. 손절이 없을 수밖에 없죠. 목표를 두고 있는 종목을 모아가서 답을 내는 구간의 임계점에서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손절이 2개, 3개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손절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애당초 초지일관 같은 얘기 하잖아요. 가급적 손절을 물론 해야 돼요. 주체가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거에서는 주체가 본격적으로 이탈할 게 없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지. 주체 이탈하면 팔아야 됩니다. 주체 이탈을 하지 않을 종목을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종목을 골라야 되겠습니까? 돈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그럴 수 있는 키값, 제가 이런 키값을 함부로 안 내드려요. 항상 넌지시 얘기하잖아. 우리가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잘해야 할 것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환율 하락과 관련된 뭐를 보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뭐 하나를 내가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인 건 여러분들 몫인 거예요. 그걸 하라고 알려줄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지금 이미. 많은 게 구축되어 있겠죠. 그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패를 보고 치는 고수들을 꽃놀이 패를 들고 가고 있다고. 이탈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이 사람들이 손절을 하고 답도 안 나온다. 그런 분이 없으시다고. 오히려 돈 있는데 지금 더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식은땀이 날 정도예요. 아니 망하네 가족분들이 뜬금없이 툭툭 던져요. 오늘 사세요. 오늘 이거 사세요. 아니 처음에 그런 거 보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눈이 높아진 거야. 아는 게 많아졌어요. 뭐 사야 되는 자리야. 안 그래도 내가 내일이나 모레쯤 들어오면 보고 사라고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많이 사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는 급등 좋죠. 그죠? 빠른 수익 좋죠. 그런데 급등과 빠른 수익 구간에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급등과 빠른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을 모아가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그런 흐름이 나올 때 던져야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를 모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갖 안 좋은 얘기가 다 나온다고. 거기서는 못 본다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지 돼요. 거기서 볼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지 된다고. 그럴 수 있는 이유와 연유와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도 그거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제가 거래소에서 돈 주고 받아오는 별도 수급 여러분들 못 봤잖아요. 저만큼 글로벌 시장 돌아가고 있는 뉴스를 리즈 수넥이 어떤 사람이 리즈 수넥이 뭘 했기 때문에 시장에 안정감을 갖고 리즈 트러스가 뭘 했고 그런 거 내용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내가 대신해서 알려드리는 거 아니야.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돈의 방향을 알죠. 돈의 방향을 아니까 뒤집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고 그걸 아니까 뭘 사야 된다고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일단 갔다 하면은 뭐 작게 먹고 나온 것은 작게 먹고 나오지만 모아가는 것들은 작게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10% 수익을 낸다, 무슨 50% 수익을 낸다.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짤짤이를 가져가면서 내지 않아요. 그런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드렸습니까 우리가?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들었죠?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들을 때 우린 뭐 봤다 그랬어? 넥센타이어 봤어요. 당연한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우리 가족분들한테 제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우리 올라온 자리 임계점에서 팔고 못 가잖아. 팔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자리 잡고 조율하는 거 보고 그때 가서 보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되겠지.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지금 쪼고 있는 것들 몇 개는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상황 봐서 또 풀어드릴 수 있는 건 풀어드리고
자, LG 지난번 현대차와 함께 말씀드린 대형주죠. 제가 이 공개 방송에서는 가급적 들고 있어서 데미지 크지 않은 것들을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공개 방송 듣는다고 해서 우리 방에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공개 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매일같이 오후장에 방송을 제가 오픈해서 알려드리지만 들어와서 여러분들 질문하는 분도 없고 시황을 꾸준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은 날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알려드린다고. 그들 기준에서 물려 있거나 가고 있거나 횡보를 하거나 결국 갈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무방에서 알려드리는 종목은. 그래서 현대차하고 LG, 뭐 금호석유, 우선주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는데 뭐 별로 뭐 없잖아요. 얘도 데미지 같은 거, 그지? 네, 좀 더 큰 수익을 빠릿빠릿하게 크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들어오셔서 같이 보세요. 이제는 무방에서 드리는 종목만 받아서 그걸로만 담달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큰 장이에요. 하다못해 3개월만이라도 배우고 공부를 하고 답을 못 낸다고 해도 비용을 들여서 시장을 알고 말씀드린 종목을 홀로서기를 그때 가서 하시든가, 그냥 주는 것만 받아가지고 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뭘 알아야지 어디서 매수하고 어떻게 팔지를 알죠. 우리 먼저 팔고 나서 우리 팔았습니다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거 뭐 뒤에 가서 맨날 뒷북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좀 이 지금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제발 걱정과 우려와 쓸데없이 겁주는 이야기에 당하지 마시고, 원론적인 것들을 보면서 매매는 이후 문제예요. 매매는 팔아야 할 때 하는 거라고요. 사야 할 때. 지금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투자라고요. 남들이 모르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에 대한 메커니즘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그래서 그렇더라.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은 무슨 뭐 그래서 올라간다. 그거 걔들 올라간다고 달라붙으면 우리 다 팔아. 그런 것들. 왜? 그러면 안 돼. 모아가야 돼요. 투자를 하세요. 제가 지난 무방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2주 전이었죠. 3주 전이었나요? 이 시간에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매매하시는 분들은 나가세요. 제가 매매하시는 분들을 매매로 충격 드릴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허나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자신 있으니까 한 얘기예요. 여러분 MTN 방송 많이 보시죠? 제가 미쳤다고 모레 총 맞았다고 월요일 대바람부터 6시에 출연해가지고 여러분 지수는 297.4를 가야 됩니다. 태연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우연치 않게 맞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면 그 외의 현상들은 맞출 수가 없었어야죠. 이 박스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그 위에 어떤 흐름이 나야 된다, 찢어버리고 가야 된다, 여기서 조금만 힘만 실어주면 튀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고 내가. 이 정도면은 믿으셔야지 돼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나는 그대로 메신저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전달자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체들이 하고 있는 거를 몰래 훔쳐보고 그거를 그들의 방식대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대로 나와 있는 수치대로 그들이 대응하고자 하는 그 수치대로 우린 따라갈 뿐이에요. 설마 외인이 손실 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누군가 그러더라. 외인이 시장을 팔아가지고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고? 이유를 갖가지를 갖다 대요. 무슨 외인이 뭘 해가지고 뭐 할거 뭐. 스스로가 공부를 안 하고 무식해서 아는 게 없다는 말을 참 길게도 얘기합니다. 네? 한마디면 돼요. 몰라요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걸 뭘 그렇게 애둘러서 쓸데없는 핑계를 들이대고 있어. 외인이 파는 게 아니에요. 외인은 버릴 걸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 걸 사고 있어요. 버리고 있는 거에 단가가 크기 때문에 파는 것처럼 보일 뿐 무지막지하게 사고 있다고. 바꿔 얘기하면 파는 거에 사는 게 블라인드 돼서 보이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될 건 줄 아세요? 그것들이 슈퍼사이클이라고 저 위에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또 매수를 유입시키게 될 거야. 그들한테 물량 다 팔고 나가겠지. 우리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아요? 응?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냐고. 이거 좀 없이 살아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없이 살아야 돼요. 빛이 아니다. 빛. 이거 없이 사는 삶을 꿈꾸세요.
이거 없이 사는 사람을 꿈꾸고 있는데 이거를 져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빚 없이 사는 사람을 꿈꾸고 있으면서 빚 져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응? 유튜브에서 무슨 뭐 가나 안 가나 오가나 몇 가나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빚을 최대한 많이 줘야지 되고 빚을 줘가지고 자산을 올려야 되고 그런 얘기하니까 나도 빚 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예?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2020년, 21년도에. 제가 무언가를 희생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세크리파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저는 시대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큰 수익을 내지 않아도 돼요. 계속 유지해 나가면 돼. 그러나 무언가 내가 누군가한테 빚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한 줄기 빚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고요. 만들어 드리고 있고 더 강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난 그걸 지켜나갈 거라고. 명분 깨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지금부터 멋진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나가게 될지 기대하셔도 좋아요. 가다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꺾는 좌절이 몇 차례 보여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그때 가서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도 지켜보시고 저 꼭대기에서 우리가 던지는 것도 지켜보세요. 지켜보실 분들은 그때까지 지켜보시고 그 중심에서 답을 내실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야지 돼요. 나를 따라오지 마세요. 지금 이 흐름에 동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의 방향을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갖고 있어도 좋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을 다 팔고 할 필요 없어요. 만약 여러분 삼성전자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가져가면서 여기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거 사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있다고 하면은 어디서 파세요. 정리하세요. 이거 사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종목은 지금 팔아서 넘어가라고 할 수 있는 종목도 있겠죠. 내 종목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종목의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지. 수급이 어떤 구조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따라가고 가급적 유리한 것들로 포트를 계속 구성해 나가야 돼요. 그걸 하루아침에 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못하죠. 여기는 돈을 빨리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거예요. 돈이 빨리 풀림으로 인해서 모든 게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일루션이 머니 일루션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는 빨리 가는 곳이 아니라 크게 가는 곳이에요. 크게 갈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게 어떤 시련을 줘도 지금보다 커질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선택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역에 돈이 선택한 방향을 봐야지 돈이 버리고 나가는 방향이 들어가고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비중을 잘 조율해 나가면서 매매를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뭐가 갖고 싶어요? 뭐가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사야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되고. 우리 반 가족분들은 알 거예요. 와, 정재훈이라는 사람은 진짜 지 꼴린 대로 인생을 사는 놈이구나.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 집에 있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밑에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냄새, 생선 구워 먹는 냄새가 나고 층간소음 때문에 짜증나고 그 윗집에 있는 놈 발목아지를 썰어버릴 수도 없고 그냥 돌아버리겠는가 그래갖고 짜증나서 쫙 욕하고 나갖고 그 자리에서 집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 처갓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알아보고 그러고 그 주에 집 알아보고 그 다음 주에 이사 갔어요. 너무 좋아 이사 갔는데 이사 간 집이 지금 아주 너무 평온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죠. 여러분들도 이따 오후에는 유튜브 영상 틀고 캠 틀고 하잖아요. 캠 틀고 어제 제가 뭘 한 병 사왔거든요. 글렌고인 18년하고 봉어하고 이렇게 술도 사왔거든.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조촐하게 한잔 하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 그런 것들보다 더 편안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종목군들도 진단 좀 해보고 피곤한 종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뭐 그러면서 오후에 살 거 있으면 좀 사보고 그러자고요. 이거 가급적 월요일장, 화요일장부터 우리 지금 오늘도 방송 중에 가족분들한테 지금 매집하라고 한 게 있거든요. 한 분 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들어오시면 제가 들어오신 대로 제가 다 계속 써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지금 저희는 매집을 했단 말, 매집 어제부터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거 월요일 화요일 또 매집하셔서 부스타 튀는 자리에서 팔고 나가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겨우니까 사는 게 지겨우니까 부스타 사서 팔고 나간 것처럼, 그다음에 리더스 기술 투자 사서 팔고 나간 것처럼, 야 이거 뭐 너무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딱 피날레 한 번 더 줄 수 있지만 들어와야 된다. 더 들어와야 돼요. 시간도 더 걸려야 되고, 이런 거 모아갔던 것처럼 좀 지금 매집하시라고, 같이 이거 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사고 있는 거를 방에 들어오셔서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방송의 모토가 뭡니까? 오늘 방송의 모토가 앞으로 어떤 걸 봐야 된다라고 답을 알려드렸죠. 답에 포함되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시세가 날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구분 못 하시잖아요. 구분할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무시하거나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은 그건 흐름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모르게 만드는 거지 사람들 알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다들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안 좋은데 외인은 왜 매수하고 있냐고. 눈으로 보이는 건 외인 팔고 나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라고. 비싼 걸 팔아서 파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무지막지하게 매집하고 있다고요. 무지막지하게 매수하고 있다고. 그런 걸 같이 매집을 해야죠. 매집해두면 어떤 흐름이 나오겠어요. 주체가 주체한테 던지는 거예요. 주체가 개인한테 던지는 거고, 주체가 주체한테 던지고 주체가 주체한테 물량을 떠 넘길 때 그때 그냥 같이 쓱 넘기고 나가야 돼. 그때 쓱 넘기고 나가야 돼요. 그때. 그 다음에 못 넘겨요. 종목이 죽으면 죽으면서 악재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삼성전자를 저 위에서는 다 좋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 때 제가 뭐라 그래요. 옛날 방송 봐봐요. 쟤도 허튼 얘기 하나. 박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저기서 얘기했잖아. 앞으로 1년, 2년 후에 하다못해 1년만 지나서 내년 가을이 됐을 때 삼성전자 뭐라고 하는지 보자고. 그때 했던 얘기예요. 3나노 공정이 답이 나와야지 그걸 보고 가야 된다. 근데 이거 4월달, 5월달에 답 나왔어요. 수요일 작살 났다고. 그러니까 가둔 놈이 더 못 가지. 더 작살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무언가 쇄신이 있어야지 되고, 이전의 미래 가치를 바꿀 만큼 더 강력한 미래 가치가 있어야지 가지. 근데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게 문제는 1, 2, 3년 안에 나올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할 거 없다고 여기서. 예? 아이씨, 이 미포를 지금 어떻게 봐, 현대인포를. 그러니까 물려있는 사람들 많이 물려있고, 우리 팔고 나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쳐나가 떨어질 때쯤 자리 잡는 거 보고 보면 돼. SPC 3님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악재가 끊이질 않아, 도대체가. 근데 이거 우리 쭉 모아오다가요, 여기서 SPC 우리 얼마에 팔았냐. SPC 3립 94,000원이에요 SPC 3립 매도가가 94,000원에 한 번 팔고요, 91,200원에 팔았어요. 맞죠? 아까 제가 적어놓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야로 없다니까. 난 이런 거에 대해서 구라 난 안 쳐요. 3립 94,000원, 91,000원 팔았지, 그지? 자, 저기서 왜 팔았냐? 저기서 왜 팔았냐가 중요한 거죠. 1차 임계를 건드려서 팔았어요. 그런데 팔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지금 이거 호가창 많은 거예요. 저때 가족분들이 보셔서 알아요. 10개, 뭐 20개, 뭐 80개, 30개, 1개, 2개 뭐 이따위로 걸려있는데 여기다 어떻게 팔 거야? 우리가 그때 우리 방에서 이거를 몇 주를 팔았는 줄 아세요? 들으면 깜짝 놀라실걸요? 10,000주, 20,000주를 판 게 아니에요.
30만 주에 육박하는 물량을 던졌다고 우리가. 던진 게 아니야. 걸어놨더니 지들이 다 샀어. 걸어놨더니 지들이 다 샀다고. 그냥 사줬어요. 얼마나 땡큐해. 우리는 그게 팔아야 할 때라고서 판 건데 내가 팔고 싶은 자리에서 못 팔아요. 여기는 물량이 없어서 못 판다고.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도 보면 안 되는 자리라고 보면 안 되는 자리라고. 이게 띠부실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3일이 다른 것 때문에 움직인 건데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한번 흐르면 다시 나올 건데 좀 악재가 조금 그래 상황이. 예. 수급도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야지 돼요. 근데 그때는 사라고 해도 못 산다고 다. 역시 그지 같은 종목 해버린다고. 지금 여러분 저 LG생건 같은 거 작살나고 있는 거 봐봐요. 근데 LG생건 이거 사야 돼요. 이것도 이거 리턴 값이 되게 높아. 이것도 봐야 된다고.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수급 무언가를 집어 던지고 나가야 되는 주체들이 물량을 너무 과격하게 던지는 경향이 있어요. 팔고 나가죠, 걔들이. 근데 내가 그거 다 누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받은 애들이 다시 효시를 보면서 흐름을 잡게 되어 있어. 이게 어떤 종목이 아주 좋은 예가 되냐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뱅가드 펀드가 아모레퍼시픽을 팔고 나갔던 때가 있어요. 뱅가드 펀드가 아모레퍼시픽을 팔 때 뱅가드가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는 애들이 이런 종목을 던졌다는 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얘들이 이 시장 철수를 하기 때문에 판 거지 안 좋아서 판 게 아니거든요. 좋은 걸 판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기관들이 다 받았어요. 여기서 무지막지하게 받았어요. 기관이 그 물량을 다 받았다고. 여기서 저 때가 우리가 70만 원 80만 원 할 때예요. 이 종목이 여기가 지금 가격이 다운돼서 그렇지 7, 80만 원 할 때예요. 저거 갖고 얼마를 수익을 냈는데 아모레퍼시픽을 갖고 장민님이 저 때 저거 갖고 서울에 집 샀다고 감사하다고 할 때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라고. 단가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지. 팔고 나갈 놈들 팔고 나가는 거 왜 받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왜 받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거야. 남들이 보지 못할 때 그걸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차트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데서 사야 됩니다. 이런 데서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나마 내가 이 종목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던 거지. 저게 뭐냐 하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차트로 설명드리겠다고. 같아요, 안 같아요? 그죠?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기한 정재훈의 시간과 방송. 어찌 그리 한결같이 앞뒤가 똑같은지. 눈에 익으라고 내가 이걸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눈에 익으라고. 눈에 익으라고. 설사 여기서 산 사람도 괜찮다는 걸 알고 있으라고. 눈에 익으라고 이걸 자꾸 얘기하는 월봉 갖고 까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움직이면 얼마나 무섭게 가는지를 눈에 익히라고 내가 자꾸 같은 걸 보여드리는 거야.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고. 이 새끼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속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같은 맥락 아니냐고. 가기 전에 우라이를 거의 한 1년 가까이 돌렸죠. 그죠? 보내잖아. 지금은 역대급으로 슈팅을 줬다가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패턴이 변형되고 수급도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가거나 과격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완만하게 진짜 지루하게 사람 돌아버리게 하고 돌려서 간 애들도 있고 가다가 죽이고 가다가 죽이고 반복하면서 무수히도 털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가는 애들이 있다고요. 공통점이야 이게 지금. 그 구간에서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만 잘 보고 따라가면 돼요. 재밌지 않겠어요? 남들 죽겠다고 꾀거릴 때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거라고. 그거는 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저 무슨 뭐 슈퍼리치니 무슨 이 엄한 소리 하고 있는 애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못하실 것 같아요? 못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종목 하나 드릴까? 예? 종목 하나 달라 하면은 내가 드리고 관심 없다고 하면은 저 오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번 해보겠다 하면 내가 종목 하나 드리고
아니겠다. 이게 피드가 없잖아, 그죠? 이거예요. 피드가 없다고. 피드가 없다고 이렇게. 너무 좋은 거지. 뭐가 없어요. 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시장이에요. 시장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아쉽죠, 그죠?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10명만 1번을 누른다고 해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방송을 하나 드랍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급적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재지 마세요. 이런 거 저런 거 재지 마시고 지금 뭐 이마트 상품권도 주고 무슨 해피콜 멀티 슈퍼 데이지도 준다고 하는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메인으로 들어오세요. 메인으로. 자꾸 서브로 바깥에서 수박 겉핥기 시게 매매하지 마시고 큰 투자를 하시라고. 기업은행을 봐야 할 때 봐야죠. 왜 보기 힘든 구간에서 보고 힘들어하냐고. 지금도 뭐 나쁘진 않은데 얘가 움직이면은 얘보다 더 가는 애들이 나오니까 그걸 사야지 되겠죠, 그죠? 지금은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자, 오전에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쉬는 시간 없이 이야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많이 지칠 시간이 됐는데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오후장에 또 재밌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해요. 오늘 지금 이벤트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들어오셔서 제대로 된 투자로 큰 수익을 내실 분들은 오늘 혜택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많은 이벤트들을 항상 하니까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이벤트를 보지 마세요. 이게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물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저걸 여러분들이 10만원 싸게 하고 20만원 싸게 하고 50만원 싸게 한다고 해서 가입을 하고 안 하고 안 그래요. 예? 월 10만원 20만원을 내라고 해도 그거 없어서 못 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월 100만원 1000만원 1억을 해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냐 없냐의 개념인 거예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 없냐의 상황인 거라고.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이벤트는 뭐냐 하면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벤트 자리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이벤트가 어디 있어요? 아니 볼장 다 보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벤트를 하고 있는 이 자리를 무서워한다고 하면은 알려드렸죠. 찍으면 날아간다고. 찍으면 정보를 벗긴다고. 이제는 정보를 벗기러 가야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메인이 될 수 있는 종목을 포트에 채워놓고 매매를 하면서 가자는데 이 이벤트를 놓친다고 하면 어디서 또 보려고요? 또 똑같은 또 저기서 농사짓고 가게 일하고 내 자영업하고 일하고 있다가 앞집 핸드폰 가게 아저씨, 옆집 부동산 아줌마, 그 앞에서 붕어빵 팔던 아줌마들 삼성전자 산다고 하니까 나도 빨리 사야지 될 것 같아서 빨리 사야 되는 그 자리 거기서 또 사시려고? 이런 데서 사야지 어디서 사요? 이 하늘색 선 안 보여요? 색약이라서 안 보이는 거면 이제 색깔을 바꿔드릴게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얼마나 강력한 흐름인지를 전달이 됩니까? 이게 이벤트라는 거예요. 이게 이벤트예요. 이게 이벤트. 다른 걸 볼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벤트야. 지금 이 이벤트를 왜 놓치려고 해요? 오죽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3개월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종목도 짚어서 가서 그러고 나가서 여러분들 개인 매매 하시라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자랑을 한다고 해서 될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성을 여러분들 느껴야 된다고. 느끼셨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자, 오전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11시 18분인데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편안하게 보세요. 오늘 오후까지 깨작깨작 거리다가 후반부에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상관없거든요. 문제는 오늘 장에 96.5를 보지 않으면 다음 주엔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2% 들어오는 거는 삼성전자 시가 상위 종목군들 조금만 빼버리면 들어오는 거라서 지수 이만큼 들어오는 게 절대로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타이밍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움직이느냐. 그때 전방위적 흐름이냐, 섹터별 흐름이냐, 유리한 섹터를 잡아서 움직이냐, 아니냐, 아니면 떨거지를 같이 움직이냐. 그 차이를 보고 거기서 유리한 걸 매수하는 거예요. 짧게 본다고 해도. 여러분들 소 뒷걸음질로 이런 거 매수하면 갑니다. 가는 거 있고 안 가는 거, 안 가는 거 빼고 가는 것만 먹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죠? 걔들이 그렇게 움직인 기전이 있다고요. 프로그램이 매수를 하는 거야? 아니면 ETF가 매수하는 거야? 뭐가 빨고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다 연합으로 매수해서 가시세가 만들어지는 거야? 뭐야? 그걸 알아야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지수의 수급과 흐름과 움직이고 있는 돈의 경로를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구간에도 계속 제가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시 25분, 10분부터는 중요한 흐름이 나가서 저 커피 한 잔 마시고 25분 또 집중해서 좀 수치를 봐야 되니까 식사 오면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오전 방송 마무리하고 오후장에 뵙는 걸로 할게요.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유튜브는 음악을 틀어드릴 수 없어서 유튜브는 소리를 죽여놓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체 방송에서는 잔잔하게 음악을 틀어놓을 테니까 그냥 라디오 듣고 계시면서 오후장에 곧바로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채팅창에 질문 주시면 제가 보고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질문 주시고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틀어드릴게요. 오늘은 약간 살짝 오래된 올드팝들을 섞어서 오늘 날씨와 차분한 가을 날씨와 함께 잠깐만요. 너무 좋은 가을 날씨에 잘 어울리는 좋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전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노래를 틀어드려야지 될 텐데 뭐냐 하면요, 이 날바보가 돼버려가지고 제가 이런 사진 또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이런 사진 또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이 분위기에 맞는 너무 좋은 날이죠. 그렇게 눈시리게 뜨거운 햇살이 들어오는 어느 가을날의 기억처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차후에 시장이 많이 올라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진 다음에 그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참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후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틀어드릴게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고맙습니다.